대표님,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생 시장에 어떻게 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량이 가장 종목 하나로 물량 늘리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런 알고리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맞추시겠어요? 올려놓고 빼고 뺐다 올려놓고 이 고가 저가 진폭이요. 우량주는 20%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세력주는 100%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푸른 기술이나 거의 70%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시켜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데드 잡아갖고 끊어놓고 이 변동에 샀다면 개별 종목들은 1000주가 1300주, 1400주 원위치 이런 변동이거든요. 심지어는 내 산단가 생각하지 않고 이 변동 하루 걸러 올려놓다 죽였다는 거 그게 내 종목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급등하는 것들이 내가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급등 때 데드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 선 깨면 난 무조건 내가 이만한 수량은 때리겠다. 산다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정하시라고요. 네. 코오롱 그로발입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11,000원짜리가 1,500원짜리 17,000원까지 가요. 제가 이럴 때 데드 17,000원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2만 원대 샀어도 사다 일단 예를 들어 2,000주 있어요. 그럼 반이라도 때려. 밑에 샀어요. 다 때려. 단가에 따라 수량도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때렸어요. 무조건 저가 고가의 중심가 120인선 그리고 30%를 빼보는 거예요. 이런 세력주들은. 고점에서 지금 다시 12,000원, 13,000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는 뭐예요? 물량 늘리기예요. 여기서 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17,000원짜리 12,000원 샀으면 난 성공했어. 1,000주가 한 1,300주 됐어. 그거 덮어봐줘요. 냅둬요. 아니면 그럼 물량 늘린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300주 됐죠. 그러면 전 여기서는 또 이런 로직 가동하면 12,000원 때면 1,400주 다시 때릴래요. 때릴래요. 일단은 팔고 보는 거예요? 왜 팔아? 아니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또 죽이면 또 직전 저점 깰래나? 그런데 안 깨고 돌려요. 내가 끊은다가 12,000원을 다시 돌려. 그럼 여기서 다시 껴넣을래요.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여기서 돌려요. 그러면 요번 고점은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5,000원, 17,000원에 또 때려요. 아까 그 알고리즘 이거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도 생각 없이 계속 하면서 한 3개월 가봐요. 네. 그럼 이 1,000주가 몇 주 되나 한번 볼래요. 제 제자 중에서 이걸 귀신같이 하는 애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1,000주를 7,000주 만들어요. 저거 7, 8,000주를 만들어요. 로직으로 돌려보면. 네.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20%나 30%는 한 번에도 늘릴 수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돈을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에는 한 종목 세팅해서 변동을 이용하는, 그럴 때 떨어질 때가 물량이 더 늘어요. 네. 오를 때보다요. 급락할 때가 오히려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면 물량이 통 빠져서 물량이 더 늘어나요. 이게 묘한 장입니다. 그 로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 매수 단가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끄는 단가가 매수 단가라니까. 지금 그 걱정이 네. 팔았는데 물량 늘리지도 않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그거 다시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매매가 4-5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라니까요. 기계. 그거라도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주에 차바이텍을 갖고 있어요. 제약주, 차바이오텍. 네. 그러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난 15,000원 네. 가면 반 때려버릴래 깨면. 이로직이에요. 네네. 15,000원 깨면 이게 11,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23,000원. 그러면 내가 이거 2,000주 있어요. 15,000원 대드 잡아요. 122선은 여기서 반드시 터닝해야 되는데 15,000원 깨요. 그럼 무조건 끊어요. 기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갑자기 뭐 1,000원이야 2,000원 빼면 바로 껴넣어요. 그런데 끊는 단가는데 500원 1,000원도 안 빠지고 바로 다시 돌파해요. 바로 사요. 그리고 고가 저가의 반 2만 원 깎으러 오면 또 여기서 또 반 때려버려요. 때려버리는데 더 가요. 그러면 끊는 단가, 때린 단가에 다시 진입 로직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2만 원 때렸는데 5% 더 가면 거기서 다시 진입합니다. 2만 원 대드 잡고. 근데 잘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5,000원에 만치 조정해. 그럼 또 다시 사요. 이거 갖고도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주 갖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돌려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량이 10%든 20%든 30%든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표님, 한 종목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것과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오를 만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클까요? 이동하는 건 이동 리스크고 네. 그다음에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폭탄 맞은 종목에 그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도 말씀을 그렇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장의 속성도 그래요. 지금 바꿔요. 그리고 잘 지지하는 거 가요. 실패할 확률 7, 80%예요. 이번에는 그것대로 죽여요. 그 적응 못하시면 20, 30% 내지 반토막 손절하고 나서 또 20, 30% 손절해버리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해갖고 진입 시점, 청산 시점, 변동성 이용해서 아까 그 알고리즘 갖고 이럴 때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4등분, 122선이 하락인지 횡보인지 상승인지 그리고 여기에 중심값이 얼마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 감을 잡는 거예요. 대반등 에너지. 그리고 제약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시대에 급등합니다. 아직 금리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동결하는데 12월 달에 오늘 발언해갖고 12월 달에는 할 거야라고 얼마나 협박하는지 보자고요. 하우록을 얼마나 떠드는지 데이터 디펜던스를 얼마나 떠드는지 내일 새벽에 동시통역 쭉 나오잖아요. 그때 보자고요. 그래서 시장의 뭐 흐름 자체를 보면 컨센서스는 내년도 뭐 2분기, 3분기쯤이 돼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주가는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4.75 기억하시죠? 4.75를 몸통으로 깨는 게 시작이다. 네. 그럼 금리 중단되고 이제 4.0까지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 4.75를 깨고 내려올 내려오면 때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도 반영이 될 반영이 것이다. 될 거다. 네. 그런데 5.0을 돌파하면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간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우리나라는. 네. 홍콩 증시와 우리나라는 외국인 해지가 공격을 의도적으로 할 테니까. 그러면 2100 보고 간다. 네. 5.0 돌파하지 마라. 4.75 깨라. 거기에 따라 적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보다 저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 싸울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돌파할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중 어느 선을 깨면 나는 이거 끊어놓고 그 종목을 다시 들어간다. 그래도 물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00 깨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 끊어주면 30% 늘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급등해요 또. 2,100 겁내지 마시고 2,100이 확 가면 2,500, 600 빨리 옵니다. 네. 그럼 그때 이 늘린 거 갖고 다시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답답한 질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310을 지지해주고 315 와야 돼요. 300을 깨고 내려가면 또 한 번 하방에서 또 복권 매매 당첨돼 갖고 난리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14일까지 보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별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로직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AD 테크놀로지도 만들 수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고 파두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파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어디다 놨나? 파두의 주가가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못했고 또 상단을 대표님께서 35,000원으로 낮추겠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죠.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봤으니까 5천 빼 4만 원으로 상단을 낮추겠다. 네네, 4만 그러면, 원이요.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 3만 원 깨면 무조건 반 때립니다. 툭 맞을 거 각오해. 그 로직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주 있어요. 3만 원 깨면 요번에 여기가 29,000원에서 36,000원까지 갔다 다시 다운받거든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천주의 반을 요거 깨면 무조건 끊는다. 끊는 단가가 다시 재매수 단가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25,000원 시작점이거든요. 25,000원과 27,000원 요 판 거를 그대로 물량 들린다. 그러면 여기서 35,000원까지 바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뺐다 갈 건지 바로 갈 건지 요거는 요 꼬리 달린 자리가 지금 22선이 3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 로직 만들었죠. 오를 때 로직. 데드 조종이에요. 35,000원 가서 안 때리렵니다. 여기서 때려와갖고 요거 할때 물량 안 들리니까 데드만 35,000원 잡고 38,000원과 4만 원 정도 오면 갖고 있는 것도 반 때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로직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네. 그리고 시장에 한번 상결 맡겨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52주 최고가 최저가 중간값이 36,000원. 실제 요번 눌림목의 중간값이 38,000원. 이 중간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대충 가격이 36,000원, 38,000원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들어와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막 치고 나가줘야 되고. 네. 그러면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값이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앞으로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로는 25,000원 깨면 무조건 반 끊어버릴래요. 그리고 22,000원과 2만 여기를 파란 색깔로 120선은 지지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다시 끊을래요. 근데 25,000원 안 깨요. 그럼 3만 원과 32,000원대 반을 끊어버릴래요. 얘도 로직. 시장에 따라서 어디서 더 떨어질 때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성공했을 때 비율 매도 이렇게 놓고 한 12월 달까지 금리 갖고 계속 매크로 갖고 노이즈 일으킬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10%라도 늘려보자고요. 한번 요 파도 에이텍 하나마이크론 아까 두산 로보틱스는 매주 한번 로직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그래서 물량이 어떻게 되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갖고 계신 종목들을 이런 사이클로 한번 끊는 단가, 청산 단가, 팔았는데 더 갔을 때 재진입 단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 로직화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제 실행을 해보시죠. 대표님,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예. 아까 코롱 글로벌이 10,000원에서 70%르듯이 SY라든지 저는 히림이라 돌아가면서 이것도 한번 30에서 50% 줄 때 때리는 전략. 계속 순환 전략이 나옵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네. 아직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주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네옴시티 종목이 어느 갑자기 30, 50 오르면 무조건 반을 끊어라. 대드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변동성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생 시장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변동성만 크게 나오고 갖고 계신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물량 늘리기 기법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또 들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